미중 힘겨루기의 끝은 어디일까?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그 발원지와 책임 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중이 격한 말을 주고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군의 심상치 않은 행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국 환구시보는 22일 미국이 함재기와 연안전투함을 남중국해에 빈번하게 출몰시키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 이에 앞서 20일엔 중화권 인터넷 매체 더웨이가 상황에 미군이 몸을 할까라는 제하의 글을 게재했다. 미국 내 신종 상황 악화와 함께 미군의 중국 도발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는 보도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종 사태 이후 처음으로 후베이성 우한을 방문해 사실상 신종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포한 게 지난 10일이다. 바로 이날 미 구축함 맥캠벨함이 중국의 시사영해로 들어섰다고 환구시보는 밝혔다.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의 리민화 대변인이 이튿날 경고 반응을 내놓았다. 그는 중국 남부전구가 해공병력을 조직해 맥캠벨함을 추적 감시하며 경고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항행의 자유란 핑계로 계속 근육쇼를 벌이며 트집을 잡아 분규를 일으키는 건 국제법 위반이자 패권 행태라고 비난했다. 또 미군이 남해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화근으로 중국은 일체에 필요한 조치로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굳게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 런거창도 나서 미국은 국제법 파괴자로 양국 일선 병사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13일엔 해군 강습 상륙함 아메리카함이 소규모 함대를 이끌고 남해로 진입했다. 이어 14일에는 미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인 시어도 루스벨트함이 남중국 해 중사군도 수역으로 들어갔다. 이어 15일부터 18일까지 루스벨트함과 아메리카함 등이 남해에서 원정 타격 부대 행동 훈련을 전개했다. 특히 미군 내 가장 선진적인 군함으로 불리는 아메리카함의 탑재기 F-35 전투기가 남해로 출격했는데 이는 분명한 근육질 과시라고 더웨이는 풀이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18일과 19일 사이엔 괌의 앤더슨 기지와 일본의 가데나 공군 기지에서 출격한 B-52 폭격기와 KC-135 공중급유기 그리고 전자정찰기 RC-135와 EP-3 등을 포함한 여러 군용기가 남중국해 상공을 비행했다. 지난 18일엔 1년 번호 159,893의 EP-3 전자정찰기가 홍콩에 가까운 상공까지 접근했다. 또 그날 밤엔 미라파엘 페라타함이 상하이 동쪽의 저우산에서 180km 떨어진 수면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더웨이는 말했다. 지난 1월 17일부터 일본 사세보항에 머무르고 있던 라파엘 페라타함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 따라 처음 행동을 개시한 것으로 상당히 압력적인 움직임이라고 더웨이는 분석했다. 특히 사태로 내외가 불안정한 미국의 국면 타개형 시도로도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환구시보는 미태평양 함대의 21일 발표를 인용해 지난 20일 미 해군의 연안전투함 가브리엘 기포지함이 남중국 해에서 항행훈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기포지함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기포지함이 중국 맞춤형 함정이기 때문이다. 연안전투함은 수심이 비교적 얕은 연안 중에서도 기동이 용이하도록 건조된 반스텔스 전투함으로 섬이 많은 남중국 해에서 작전하기에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기포지함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미사일이 장착돼 있다. 미 해군이 기존 하푼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신형 크루즈 미사일인 네이블 스트라이크 미사일이 그것으로 바다 위를 스치듯 날아 레이더 탐지가 어렵다. 적의 방공망을 뚫기 쉬운 것이다. 이처럼 지난 10일부터 거의 매일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미군의 움직임에 대해 더웨이는 두 가지 가능성을 거론했다. 하나는 미국의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 중국을 상대로 모험을 감행하는 경우다. 그러나 그보다는 두 번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봤다. 유럽의 신종 사태가 악화하며 유럽 지역에서의 훈련이 힘들어진 미군이
남중국 해서의 움직임으로 훈련과 함께 존재 과시의 효과도 챙기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중 막말. 중, 피해 배상을. 미중이 무역 전쟁에 이어 이젠 전쟁에 돌입했다.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둘러싸고 양국 모두 험한 말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에선 중국인이 배불리 먹지 못해 박쥐나 뱀을 잡아먹기 때문에 신종가 생겼다는 말까지 나온다. 반면 중국에선 미국의 한 의원이 제기한 중국 압박 정책에 대해 가장 지랄병 같은 제의가 출현했다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싸움은 미국의 신종 사태가 심각해지며 점점 더 수위를 높이는 양상이다. 신종 관련 미중 다툼은 1월 말 시작됐다. 중국이 1월 23일 우한 봉쇄에 나서는 등 상황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2019년 10월 우한에서 열린 세계 군인 체육대회에 참가한 미군 대표단이 바이러스를 퍼뜨린 게 아니냐는 소문이 중국 인터넷 공간을 달궜다. 그러자 1월 31일 톰 코튼 미 공화당 상원의원이 우한 실험실에서 유출된 생물무기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 추미 중국 대사 추이 첸카이는 완전히 미친 소리라며 반발했다. 한동안 소강 상태를 유지하던 미중 싸움은 이탈리아 등 유럽이 신종 사태로 공황에 빠지면서 다시 점화됐다. 지난 2일 미 폭스뉴스의 앵커 제시 워터스가 중국은 신종 사태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종과 같은 역병이 중국에서 발생한 건 중국인이 배불리 먹지 못해 박쥐나 뱀을 잡아먹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젠이 중국의 이름을 더럽히는 건 바이러스 자체보다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또 중국 사과로는 근거도 없고 도리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09년 미국에서 폭발한 H1N1 독감이 214개 국가에 퍼지며 18,449명이 사망했지만 미국의 사과를 요구한 나라는 없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미국 내 신종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중국 때리기에 불이 붙었다. 6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우한란 표현을 썼다. 7일엔 폭스뉴스의 앵커 터커 칼슨이 중국 바이러스는 중국 것이라고 주장했다. 9일 미 공화당 하원 의원 폴 고사도 우한 사용을 고집했고 11일엔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이 바이러스는 미국에서 발원한 게 아니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기원한 것임을 명확하게 말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1일까지는 외국 바이러스라고 말했으나 16일부터 중국 바이러스라고 일컫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기자회견에선 원고에 쓰여있던 를 자신이 직접 차이니즈라고 수정한 게 카메라에 잡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의도적으로 중국 바이러스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또 중국에 신규 환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걸 믿느냐는 질문에 그게 정말이기를 바란다고 하면서도 그걸 누가 알겠냐고 말했다. 믿지 못하겠다는 뉘앙스였다. 신종 관련 미국의 중국 때리기 논리는 폼페이오 장관의 말에 잘 정리돼 있다. 역병에 대해 중국이 제일 먼저 알았지만 은폐로 일관에 귀중한 2달을 놓쳤다. 그 결과 수백만이 우한을 빠져나갔고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이 재앙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 공산당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억누르려 하지 바이러스를 억누르려 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중국 공산당이 일처리를 잘못해 많은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미국이 의료 전문가를 보내 중국을 도우려 했지만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선 단순한 중국 비난을 넘어 중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폭스뉴스의 터커 캐리슨 투나잇 프로그램에서 짐 뱅크스 미 공화당 하원 의원은 중국 환구시보 표현에 따르면 아주 악독한 수단을 미 정부에 제시했다. 그는 우리는 신종가 미국에 끼친 피해에 대해 중국에 물어내라고 강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 대통령이 중국에
대부분의 미국 채무를 감면하라고 강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환구시보는 이를 역병하이 미국에서 출현한 가장 지랄병 같은 제의라며 격하게 반발했다. 이 말을 아예 제목으로 뽑았을 정도다.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게 수면 위로 부상한 데 따른 반발로 보인다. 중국은 유럽의 신종 사태가 악화하기 시작하던 지난 2월 말부터 신종의 발언과 관련해 묘한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2월 27일 중난산 중국 공정원 원사를 통해 신종가 출연은 중국에서 했어도 발언이 꼭 중국은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중국이 가장 염려하는 건 세계 각국의 신종가 만연하며 엄청난 사망자와 함께 경제 손실이 생길 경우 분노한 각국이 도대체 누가 이런 바이러스를 퍼뜨렸느냐며 중국을 향해 창끝을 겨누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 도래를 애초에 차단하기 위해 중국은 2월 말부터 신종 발언은 연구 중이지만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이는 과학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전염병에 국가나 지명을 붙이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사항을 널리 선전하고 있다. 아직 어느 나라도 중국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거나 책임 소재 운운하는 국가가 없었는데 마침내 미국 상황이 나빠지면서 최근 들어 중국이 가장 우려하던 말이 미국에서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중국의 반발 강도 또한 셀 수밖에 없다. 지난 12일 자오리젠이 미군이 우한의 바이러스를 가져갔을 것이라는 트윗을 날린 배경이다. 이는 결국 미 정부가 주이텐카이 대사를 조치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에 전화해 항의하는 사태까지 초래했다. 한편 환구시보는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트럼프 행정부의 책임 회피 차원에서 나온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신종화 사투를 벌일 때 트럼프 정부는 한가로이 역병이 미 증시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서만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렇게 시간을 허비해놓고 중국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며 중국의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중국은 말한다. 강성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지난 1월 3일부터 신종 정보를 미국과 공유해왔다고 주장했다. 20일 밤엔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과 자오리젠이 모두 8개의 반격 트윗을 날렸다. 미 정부가 중국과 다른 나라에 1억 달러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중국은 아직 1달러도 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왜 3,600만 환자의 22,000명이 숨진 독감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전문가를 불러 조사받지 않느냐, 미국 정치 체제가 우월하다면 왜 중국 공산당을 두려워하나, 중국 수출품에 독이 묻었다면 중국산 마스크와 방호복을 쓰지도 입지도 말라고도 했다. 미국 내 신종 상황이 나빠지는 것과 괴를 같이 해 미국은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인 사과하고 책임을 지라는 말을 입 밖에 내기 시작했고, 이에 중국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에서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싸움은 처절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